자담세무회계 송 실장입니다. 자, 여러분 사장님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다음 달이죠. 이제 2024년 7월 부가가치세 제도, 바뀌는 부가가치세 제도를 들고 왔습니다. 2024년 7월 부가가치세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빠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요 2024년 6월 18일 국세청 보도 참고 자료를 참고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그 변경되는 제도들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 3가지만 갖고 왔어요. 다 말씀드리면 사장님들 좋을 거잖아요. 3가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준비됐습니다. 첫째,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즘 경기도 어렵고 이제 세금 부담도 너무 늘어나니까 나라에서 이제 국세청에서 그 서민 자영업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이과세 제도 이제 그 기준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중간에도 한번 바뀌었었어요. 종전에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까지 직전 연도 기준 금액이 이제 8,000만 원 미만으로 올랐는데 이게 한 번 더 오릅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직전 연도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은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3년에 1억 400만 원 미만이신 분들은 이제 2024년 7월 1일 이후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물론 모든 업종을 해줄 리가 없겠죠. 국세청이 어떤 데입니까? 모든 업종 안 되고요. 거기에서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과세 유흥업 같은 조금 국세청이 보기에 이렇게 짝눈으로 보는 업종들 있잖아요. 그냥 일반 업종이 아니라 그냥 저기 우주로 날려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업종들을 하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 업종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까지만 간이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업종들은 그 매출 기준은요, 적용 기준은 이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간이과세라고 하면 보통요 매출액 기준으로 이렇게 따지는데, 그거 다음으로 따지는 게 간이과세 배제 적용 배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 면적도 있고 지역 기준도 있습니다. 근데 종전에는요, 그 피부 관리하는 피부 미용업, 또 네일 아트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창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일 아트 하는 이제 기타 미용업들은요, 지방은 괜찮은데 여기 그 뭐 특별시, 광역시 같은 그런 데서는요, 면적이 40제곱미터를 넘어가면 매출액이 굉장히 작아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억울하겠죠. 맞아요, 억울해요. 네, 왜냐하면 이런 업종들은요, 조금 해보면 솔직히 그 매출액이 크지가 않아요. 좀 영세합니다. 근데 또 업종의 특성상 면적이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되는 면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적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매출액은 작은데 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를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일반 과세 적용을 받으셨던 업종들인데, 이제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런 이제 피부 미용업이라든가 네일 아트 하는 분들도 그 면적은 상관이 없고 매출액 기준만 충족을 해준다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와. 다행이에요. 예, 국세청이 조금 현실을 약간 자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근데 간이과세로 적용이 된다라는 그게 싫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다 한 찔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간이과세 적용받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6월 30 그 전날인 6월 30날까지만 관할 세무서로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 쭉 일반으로 가실 수 있다는 거. 한 번 포기 신고하면 3년은 그냥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나는 정말 일반으로 하고 싶어 간이과세 받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6월 30일까지 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그렇죠. 두 번째. 중요합니다. 빠밤. 빠밤. 전자세무에서 발급 의무가 확대된다면서요? 아, 이거는요. 앞에 거는 이제 뭐 서민을 생각해서, 서민 자영업자를 생각해서 국세청이 좀 한 수 내줬다면, 요거는 한 수 내줬으니 나는 다시 또 한 수를 걷어드리겠다라는 이제 국세청의 좀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같은 뭐 세무 대리인이나 좀 영세한 사자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은 조금 곤란한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 기존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대상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됐었어요. 3억 원 이상이었다가 뭐 2억 원이었다가 1억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다시 그 기준 금액이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이때 공급가액에는 과세 매출뿐만 아니라 면세 수익금액까지 포함을 한 총 금액입니다. 총 공급가액이 종전 1억에서 8천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뭐 공급가액이 8천만 원을 넘으셨다. 그러면 이제 2023년 기준이겠죠. 23년에 내가 해보니까 과세 면세 그 공급가액 포함해보니 1억 8천만 원을 넘겼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어쩔 수 없이 발행을 하셔야 돼요. 나는 못해. 나는 전자 해본 적이 없어. 할 수도 없어. 집에 컴퓨터도 없어. 못하겠어.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해야 돼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종이로 발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페널티 있어요. 가산세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1%. 이거 1%도 원래 2%인데 1%로 내려왔어요. 이것도 좀 죽이죠. 1%니까 굉장히 셉니다. 공급가액이 붙는 세금이어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이 아니라 그냥 100%. 네, 한번 배우시고 내가 어떻게 발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집에 자녀분들도 좀 멀리 떨어져 살거나 그래서 배울 사람이 없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냐? 친절한 송실장 아닙니까? 네,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대신 발행을 해드리지는 않아요. 오시면 친절하게 알려는 드릴 텐데 배우시고 가셔가지고 발행을 직접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말이 1%지요. 공급가액 6개월치 1년치 따져보세요. 보통 매출액이 막 몇천억 단위도 가잖아요. 그럼 그거에 1%면 얼마입니까? 생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한번 배우시고 내가 전자세금계산서 작년에 23년에 8천만 원 넘었다 그러신 분들은 배우셔서 발행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나는 23년에 좀 일을 많이 해서 8천만 원 넘었지만 원래는 없어. 나 5천만 원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25년부터는 발행 안 해도 되지? 아닙니다. 국세청이 어떤 데입니까? 한 번 보면 안 나줘요. 한 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되셨죠? 그럼 그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의 수익 금액이 매출액이 빵원이라고 해도 한 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이신 분들은 쭉 갑니다. 그냥 쭉 가요. 종신형. 네, 종신형. 사장님들이 그 사업장 폐업하기 전까지 그냥 쭉 갑니다. 뭐 그렇다고 폐업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폐업을 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저한테 오셔가지고 잘 배우시고 발행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대상이면 쭉 간다. 나 한 번인데 매출이 줄었으니까 나 대상 아니지 않아? 아닙니다. 진짜 한 번 쭉 가는 거예요.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별표 5개. 네, 별표 5개.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숨차네요. 심사입니다. 두 번째까지 너무 중요했어. 아, 세 번째. 세 번째. 자, 간단하게 갑니다. 네. 자, 이제 홈택스가 매번 개편을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아주 리뉴얼을 제대로 했어요. 그렇죠. 이거 칭찬해요. 짜짜짜. 국세청 쓰담. 보다. 간만에 기특한 짓 했어요. 자, 종전에는 이제 그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이 의무 가입 대상 업종에 계속적으로 1년마다 계속 추가가 되다 보니까 아마 어지간한 업종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 새로 사업자 낼 때 어떤 업종을 내시든 간에 나는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종전에는 따로 신청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뭐 홈택스에 들어가서 직접 이제 현금영수증 가입을 가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민간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에서 가입을 해서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사업자를 새로 내는데 이제 업종 넣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지. 그러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 업종 체크하시고요. 내가 만약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인 것 같다. 그러면 신청하실 때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 그 가입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나서 한 며칠 뒤,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현금영수증까지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홈택스에서 신청할 때 이제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세무서 민원실 가서도 이렇게 가입이 되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은 그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추후에 다시 요거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래서 저희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장님들? 쭉 구독을 해야 된다. 좋아요와 알람 설정. 맞아요. 꼭 가시고 쭉 가셔서 그래야 다음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죠. 잊지 마시고 쭉 구독을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전화하셔서 송실장 찾으시면 됩니다. 실장님, 네. 왜 이렇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네. 페널티가 있습니까? 왜냐면요, 사장님들, 의외로 해보면요, 사장님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5월달에, 다음 년도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하는데 현금영수증 가입 대상인데 현금영수증 가입이 안 됐다. 그러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소득세 때 가산세 매기게 돼 있어요. 이게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당연히 미발행 가산세도 있을 것이고 가산세 기본으로 따라보고 거기에다가
그 소득세 신고할 때는 세감면이라든가 세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건이 되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돈을 덜 내도 돼. 근데 그 감면을 못 받습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페널티예요. 굉장히 큰 페널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입하는 거 그냥 좀 할 때 힘들지만 번거로운 것도 없죠. 그냥 체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꼭 가입하십시오. 괜히 안 했다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그냥 그 가입 안 했다고 찡얼찡얼 거리는 소리 들으시고 또 그 다음에 가산세 내고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 내고 내가 진짜 돈을 줄일 수 있었는데 세금을 줄일 수 있었는데 줄일 수 있는 세금을 그냥 억지로 더 내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가입하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산세 감면 안 된다. 꼭 가입하십시오. 현금영수증. 예,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네요 이거 그냥 무조건 그냥 넣으세요. 예, 되든 안 되든. 그렇죠. 여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게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못 하시겠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대행해드립니다. 요즘에 국세청의 세정도 굉장히 발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좀 그 발빠른 그 변화에 맞춰가지고 그 국세청과 이제 기재부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세정 관련된 것들을 두루두루 다 취합을 해가지고 사장님들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소식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송 실장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사장님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자, 사장님들도 무더운 이 여름 날씨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몸이 건강해야 일도 많이 끝까지 잘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더 새로운 소식과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가담세무에게 송 실장이었습니다. 송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